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대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도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선호도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좀 인지도나 선호도가 많이 좀 상승하는 대학교고, 네, 그리고 또 뭐 학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과들도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학과들도 이제 좀 많이 신설이 되는 학과들도 있었고, 네, 또 기존에 이제 특성화된 학과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선호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숭실대가 2025학년도에 또 신입학 전형에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또 주요 내용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신입학 전형 계획안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서 좀 우리가 텍스트로 이제 좀 보는 데 있어서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도 좀 쉽게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자, 이제 수시 전형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 두 가지를 지금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년도였던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일단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 전년도에 이제 1,717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1,718명으로 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한 명이 증가를 했고 일단 이제 이 인원 자체는 지금 정원 내 인원, 정원 외 인원 모두 다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인원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교해 보시면 큰 변화는 없는데 자, 이제 세부 전형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증감 현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던 지금 15명이 증가한 전형이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숭실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지금 일단 15명이 늘어났다. 근데 뭐 15명이 이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제 이걸 학과별로 세분화 시켰을 때는 네, 아주 뭐 큰 유의미한 변동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여기 증감률에서 인원이 감소한 이런 전형들도 좀 있는데 뭐 기획균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이 전형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이걸 학과별로 이제 세분화 시켜보면 그렇게 큰 유의미한 변동 정도라고 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총 모집 인원 자체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네, 세부 전형별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2명이 증가했는데 역시 뭐 큰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우사 전형은 11명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아마도 논술 전형을 이제 좀 기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인원 자체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 모집 인원은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11명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 같은 경우, 자,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는데, 뭐, 모집 규모는 지금 가군하고 다군이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가군에서도 전년 대비 5명 증가, 다군 같은 경우 1명 증가, 나군 같은 경우 뭐, 2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총 뭐, 모집 인원 증감률을 따져보면, 대략 한 11명 정도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역시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했다, 적게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중을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총 3,000명이 조금 넘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3,000명이 좀 넘는 상태에서 수시 전형이 지금 한 1,718명을 모집하니까 대략 한 57% 정도를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 43% 정도, 그러니까 뭐 얼추 한 6대4 정도 비율은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좀 올리면서 항상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특히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대학들도 변경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2025학년도에 어떤 특정 대학 한 학교가 뭐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뭐 그 학교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학교의 변화가 다른 학교에도 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변경 사항 대비 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숭실대의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2024학년도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1단계에선 보통 서류 100%로, 그래서 지원자의 3배수를 선발을 해서 이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 면접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전년도에는 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은 적용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은 적용을 하는데 대신 2단계 평가 방법이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1단계, 즉 서류 관련된 부분은 50%, 면접 50%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면접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요거를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면접 반영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입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제 그 어떤 대학교가 원하는 어떤 답변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 원하는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좀 영향을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계별 전형에서 지금 면접 반영 비중이 50%라고 한다면 다른 대학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면접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종합대학교들 이제 단계별 전형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면접 반영 비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숭실대 2024학년도의 비중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근데 어쨌든 50% 정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네, 요거는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0% 정도로 지금 반영하는 학교가 뭐 비교 대상으로 이제 뭐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외대 같은 경우에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 반영 비중이 50%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때 숭실대 자료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이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소수학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입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서류형하고 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접 반영 비중이 바뀌었다. 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 등을 종합한 재직자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도 일단 전년도하고 동일은 합니다. 동일한데, 자,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는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5학년도에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바뀌진 않았는데, 네, 합산 등급 기준이 좀 바뀌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수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을 적용을 했었는데, 네, 요 부분을 이제 평가 방법, 즉 모집 방법을 좀 바꿔서 논술 80%와 학생부 교과 20% 합산 일괄 전형으로 변경을 했다. 요거를 일단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사실 이제 다른 대학교들 이제 논술 전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면 보통 그 일반 종합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가든지 아니면 논술 80에 뭐 예를 들어서 교과 20 정도를 뭐 반영하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기준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교과 반영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논술 80%로 이제 논술 반영 비중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논술 전형의 취지에,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들 논술 전형하고 좀 비교해보면 그 취지와 좀 비슷하게 부합하는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고 역시 적용되는데 요것도 일단 합산 등급 자체는 2025학년도에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역시 좀 이따 교과 전형 연관해서 이제 그 등급 변동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 예체능 우수 인재 그래서 뭐 축구 그다음에 당구 요렇게 이제 모집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전년도하고 반영 비중은 큰 차이는 없는데 학생부 반영 비중 10%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에서 일단 출석 부분은 뭐 빠졌는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체능 쪽은 잘은 몰라서 이 부분은 네, 그냥 보이시는 대로만 일단 그냥 뭐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부분 이제 변동을 좀 보면, 네, 여기 연기 연출까지도, 네,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분은 잘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사항이 있냐? 정시 모집은 변동사항이 특별하게 없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수능 반영 방법에 네, 그래서 수능 반영 방법에는 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들은 정시 전형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변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된 내용들 꼭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특히 숭실대 같은 경우에 지금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그 대상은,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숭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와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라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사실 자연계열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 인문계열,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선택 과목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자, 보시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또는 사과. 네, 그중 한 과목 중에서 자, 이제 반영을 한다는 것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합산 등급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 합산 등급이 4등급 이내여야 했었는데 요 부분이 2025학년도에 2합 5등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변화 포인트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앞선 그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동영상들, 그 대학교들 입학 전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합 4등급 정도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기준이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뭐 이제 상위권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통 3합 기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2합 5 정도를 이제 요구한다든지 뭐 아니면 외대가 이제 뭐 2합 4 정도 뭐 그런 걸 이제 요구했었는데 그런 기준에 비한다면 사실 숭실대 2합 4라고 하는 기준은 특히 문과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2합 4라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2합 4가 높아? 이거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다른 이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2합 4라고 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하는 학생들 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뭐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대하고 지금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외대하고 거의 유사한 그 동급의 수준의
외대와 이제 동급의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완화해서 2합 5등급으로 지금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합 기준이 아니라 2합 기준에서 지금 한 등급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입결에 적지 않은 변화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합 5등급을 2합 4등급을 유지했을 때 뭐 학과별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70% 컷이 대략 한 2.4등급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과 인문 쪽 합산 등급이 이제 좀 낮아졌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연계열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럼 선택 과목도 이제 동일하냐? 사실 선택 과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탐구도 이제 과탐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좌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왼쪽과 이제 그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수능 지정 과목,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지정 과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중상위권 대학교들이 2025학년도에 지금 수능 지정 과목을 거의 폐지한 상태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수능 지정 과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 네, 요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숭실대 한 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숭실대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숭실대를 뭐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도 있고, 숭실대를 하향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각각의 이제 지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 수능 지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융합 특성화 이제 자유전공학부. 네, 요즘에 이제 뭐 핫하죠. 교육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자전을 이제 뭐 모집 인원을 늘린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좀 핫한데, 자, 어쨌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좀 바뀌어 있냐면, 등급 합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2합 5등급으로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일단 선택 과목에 이제 어떤 선택 규정을 좀 넓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이었고, 또 특이하게 탐구는 또 사회나 과학을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2025학년도에는 그 부분을 다 없애서 탐구는 이제 사회 과학 중에 마음껏 선택해도 되고, 대신 이제 수학도 확통이나 미적 기하 중 택 1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보다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이제 지원할 가능성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로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조금 일부 이제 좀 변동이 좀 생겼는데, 자, 인문 경상 계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합산 등급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합 4에서 2합 5로 바뀌었다. 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원래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택일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확통을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과탐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 2025학년도에는 사회나 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 이게 좀 특이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른 대학교 이제 입학 전형 분석했던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니까 보통 기준을 바꾸면 한꺼번에 같이 바꾸는데, 그러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자연 계열은 또 선택 과목, 그러니까 논술 자연 계열은 지정 과목을 폐지한 상태고요. 그죠? 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또 자연 계열의 지정 과목을 또 유지를 했고,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변경사항으로 자, 수시 모집, 기회 균형 전형 및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회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립 지원 대상자의 어떤 지원 자격을 추가하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는 건강장애 대상자 지원 자격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해당 지원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즉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를 확대한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금융학부 경상계열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 모집 단위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수능 관영 과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원결, 그러니까 여기 정시 모집 이제 조금 이따 인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연 원계열, 자연 1, 2죠. 그러니까 자연 1계열과 자연 2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1계열과 2계열 관련된 부분에서 자, 이제 자연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같은 경우 확통, 그 다음에 탐구에서도 과탐 지정이 아니라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다. 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복잡하죠. 저도 이제 숭실대 거를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좀 이 수능 반영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복잡하다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나중에 이제 뭐 정시 전형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숭실대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 기억해 두셔야 될 거. 그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그러니까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 여기가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요 전형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인문 쪽은 학생부 교과든 논술이든 간에 정리하시기 좋게 2합 4에서 2합 5등급으로 합산 등급 기준이 낮아졌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네. 이렇게 자전만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는 또 수능 지정 과목을 이제 일부 폐지를 하면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과목을 확대를 했다. 네. 그게 특히 자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네.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리하면서 저만 복잡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저보다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별,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에서는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입학기간에 보면 이제 인문 쪽이나 뭐 경상 쪽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누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보면 요런 게 있죠. 아까 이제 자연 1, 자연 2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연 1, 자연 2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쪽 이제 그 정시 전형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살펴봤을 때는 자연 1, 자연 2에 해당하는 학과들을 별도로 그 정시 모집 전형 쪽에다가 따로 기재를 안 해놨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숭실대 입학 전형 계획안에서.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어떤 이 자연 1과 자연 2 같은 경우에 수학과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 1이 뭐고 자연 2가 뭐야 궁금하시면 요 앞에 요 내용을 조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1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고 자연 2에 해당하는 학과가 또 어떤 학과들이고
네, 요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라고 제가 요렇게 좀 체크 좀 해놓을 테니까 요것만 한번 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2025학년도 숭실대 신입학 전형 중에서 네,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뭐 변경 사항 일부는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변경 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체크했었던 어떤 수능 관영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반영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꼭 좀 체크하셔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모집 시기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시 모집 전형과 정시 모집 전형을 조금 나누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